안녕하세요. 덕방연구소입니다. 이 집을 사려니까 집값이 떨어질까봐 두렵고 월세로 살자니 아깝고 하니까 이 전세를 많이들 찾으시는데요. 오늘은 이런 전셋집 계약하면 사고 납니다라는 주제로 절대 계약하면 안 되는 이 전셋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건 제 메일로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이 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이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의 공통점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전세 사기 당하는 집 첫 번째는 이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이 중개보조원이 자격증을 빌려서 부동산을 차려놓고 이 무자격으로 불법 중개를 하고 한탕 해먹고 이 부동산 문을 닫고 도망간 경우가 많았는데요. 이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 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 부동산 관련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중개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. 그래서 이런 불법 중개업소인지 계약 전에 미리 확인을 해봐야 이 사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. 인터넷으로 이 부동산 중개업 조회나 공인중개사 조회를 검색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. 이 명함을 받았을 때 나오는 이 부동산 상호를 입력하면 그 부동산의 이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중개보조원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 실제 전셋집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과 대조를 해서 대표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내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런 불법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해서 피해를 받고요. 이 전세 사기 당하는 집 공통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비싼 전세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전세 대출을 최대한 많이 풀로 받을 수 있게 알선해주고 이 전세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해준다고 꼬셔서 깡통 전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. 이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건 이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가 대부분이었는데요. 그 이외에도 뭐 상품권이나 노트북, 헬스장 이용권 이런 선물을 주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줄까요? 예를 들어서 어떤 빌라가 전세 2억 5천으로 나와서 집을 봤는데 이 집도 신축이라 마음에는 들지만 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비싸니까 이 계약을 못 한다고 이 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 그때 이런 꼼수를 부리죠. 이 전세 대출을 2억까지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1년치나 2년치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이 집으로 계약을 해라. 이자를 지원받으면 뭐 월세 없이 공짜로 사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. 우리 동생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중개 수수료도 안 받을 테니까 이 집으로 해. 이렇게 아주 꿀 빠는 소리를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의 진짜 시세는 1억 6천이었어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계약하기 전에 미리 시세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이제 막 지은 신축 빌라라 거래된 사례도 없고 업체 직원들이 분양 가격은 2억 7천이고 전세는 2억 5천이라고 하니까 이 전세가 분양가보다 싸 보이죠. 그렇게 넘어가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결론은 내가 대출받은 돈으로 이 지들끼리 잔치를 벌리고 이자 몇 푼 지원해 주는 건데요. 결국엔 바지사장한테 소유권을 그냥 넘겨버리고 전부 도망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이 전세 사기 당하는 집 세 번째는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인데요. 이 아파트는 거래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데 이 빌라나 오피스텔, 다가구 주택은 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보험사에서 매매 시세보다 높은 깡통 전세로 판단이 됐을 때 가입이 안 되는데요. 작년에 허그에서 이 전세 보증보험으로 이 전세금을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이 5,790억, 1억씩만 잡아도 5,790명이죠. 역대 최고치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전세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돼요. 그런데 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100% 확신할 수가 없어요. 이 계약 전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 줄 알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가입이 안 돼 버리면 당황스럽죠. 뭐 그래 별일 없겠지 하고 이 보험 가입을 안 하고 들어가서 산다면 2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전세 계약할 때 특이하게 이렇게 요구하시면 좋은데요. 이 계약 후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 전부를 즉시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함.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. 이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들어갔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된다.
그럼 선택하셔야 돼요. 이사비는 아깝지만 바로 다른 집을 알아보시던지 아니면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감수하시던지.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는 빌라나 그런 집들은 분명 보험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집이니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걸으시면 돼요. 이 마지막 전세 사기 당하는 집 네 번째는 이 컨설팅 업자들이 전세 계약할 때 이런 말을 하죠. 조금 있다가 집주인이 바뀔 건데 아무런 상관없다고. 근데 이 집주인이 바뀔 거라는 내용을 이 계약서 특약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면 또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말인데, 이 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될 것이라는 내용을 이 특약에 넣어버리면 나중에 이 무능력자, 바지사장한테 이 깡통 전세금에 그대로 소유권 넘겨버리고 이 집주인이 변경된다는 걸 임차인한테 미리 특약에다가 고지해줬다는 이유로 이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이 반대로 이 전세입자인 임차인 동의 없이 이 쥐도새도 모르게 이 집주인이 변경됐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기존 집주인에게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새 집주인한테 승계되는 게 싫다고 이 거부 통지를 하고 기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특히 집주인이 변경된다는 이 빌라나 오피스텔들은 꼭 주의하시고요. 그리고 이 새 집주인인 바지사장한테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그 사람한테 전세금 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. 제가 알고 있는 바지사장으로 의심되는 이 실제 전세 피해 사례만 해도 한 100건 이상 될 텐데 이 바지사장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당연히 돌려줄 돈도 없죠.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. 이 전세 물건이나 매매 물건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찾는 물건지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하든지 임장도 할 겸 직접 찾아가세요. 그 이유는 인근에 있는 부동산이 그 동네 흐름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누구보다 그 동네를 잘 알고 있고 그 동네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찾는 비슷한 물건도 뭐 여러 개씩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비교해서 진짜 시세로 제대로 된 집을 구할 확률도 높고 만약에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가면 뭐 오다 가다 자주 볼 사람이니까 먼 곳에 있는 부동산들이 광고를 올린 물건들보다는 제대로 된 물건을 중개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